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환자가 아주 드물지만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혈전증이라든지 심장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백신을 맞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거를 백신의 어떤 그 헤지턴 시기가 있다.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그게 이제 백신 망설임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런 게 왜 나타났는지 이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음모론 비슷한 것도 돌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허지웅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허지웅 교수님은 최근에 그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입니다. 백신 망설임에 대한 인지적 오류와 음모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네이처에 나왔었던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최근에 팬데믹과 관련해서 백신이 새로이 개발이 되었고 백신과 관련돼서 합리적인 의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걱정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라 하겠으나 이것들이 음모론적인 염려로 이어지거나 혹은 이제 과도한 공포, 내가 기니피그 취급 당하고 있다는 그런 과대한 분노들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에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지. 지금 이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안전한지 이걸 검색하는 팀과 불안한지 이런 걸 검색하는 팀의 비율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고 다행히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과 관련돼서 검색하는 비율은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돼서 한 며칠 전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77.3%는 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나 나머지 22.7%는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리는지 이런 부분인 것이죠. 먼저 백신 망설임과 백신에 대한 음모론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망설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약간의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는 이전부터 아주 유구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은 백신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모호한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조금 재생산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관련돼서 약간 그 모양새를 달리합니다.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3명 중에 1명 정도는 백신 맞지 말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어디서? 페이스북에서 제일 많이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친지들 트위터 등등의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이제 두 번째가 친구 친지인데 이런 분들이 보통 요새 카카오톡, 미디어 등등으로 좀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좀 더 압도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전에 연구였었고 이 표에서 보시면 그 얼마나 안티 이뮤네이제이션 부분이 면역과 관련돼서 백신 안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많습니다. 한 2배 정도 그런 분들이 컨텐츠 생산을 더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바그래프를 보시면 Y축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확실히 안티 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상당히 그동안 많았었고 최근에 2021년에 나온 메타 분석 시스테마틱 리뷰 분석에 따르면 뭐 공유하는 정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백신 위험하다 맞지 말자 이런 컨텐츠가 더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플랫폼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특히 유튜브는 특히 백신 맞지 말자 이런 쪽이 컨텐츠가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플랫폼의 특징은 인기도가 이분들의 수익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도에 영합하는, 이걸 올렸을 때 인기가 좋겠다 하는 컨텐츠들을 이분들이 예민하게 좀 선택을 하신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백신 맞지 말자는 컨텐츠를 좀 부각시키는 전략을 이 플랫폼 쪽에서는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분들은 이런 컨텐츠를 대중에게 전달할 때 조금 다른 어법들을 사용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개인적인 일화를 많이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공포나 분노를 아주 자극적으로 촉발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셔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백신을 맞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과학자들은 절대 쓰지 않는 단어들인데 단정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하시고, 이미지나 영상들을 꽤 잘 활용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다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전문가 생성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전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짜 뉴스인 걸 알고 보아도 그 메시지는 어딘가에 남아서 자꾸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꽤 영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컨텐츠는 비전문가들이 만들게 되기 때문에 뭐 건강, 과학 이쪽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인테리어, 취미, 요리 이런 것들을 보다가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에 갑자기 백신 맞지 말자 이런 쪽의 컨텐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에 더 노출이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 볼 부분은 우리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그동안 전달해 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과학적으로 당연한 거고 하면서 그 어휘의 수준이라든지 혹은 제시하는 그런 인포그래픽의 수준이 좀 대중이 요구하는 바와는 달랐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요인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기분, 한국 사람들도 특히 그렇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걸 잘 안 하게 되죠. 모든 일에서. 근데 이제 공포나 분노가 높아지면,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촉발시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지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염세주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뭐해? 혹은 그 질환이 크게 안 위험한 거 아니야? 뭐 내가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뭐해? 이런 식의 염세주의가 높아질 수 있고요.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도 음모론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코비드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이 두 가지 정서적인 고통감이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한 부정적인 정서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음모론에 좀 빠지기 쉽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개입을 할지는 일단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의 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자아상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면, 내가 백신을 맞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그려보도록 하면 현재의 좀 지루함이나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들, 혹은 욕구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참는 능력이 좀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지연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한 능력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자아상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도 있겠고요. 정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지적인 오류들도 상당합니다.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따져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진 않고 대충 이럴 거야,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름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머리 안에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비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인지적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진화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대충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위험할 거야, 이런 확률 판단도 이 휴리스틱으로 우리는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가용한 기억들, 내 머릿속에 내가 접근 가능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기반해서 보통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심리 쪽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던 때는 미국의 9.11 테러 때, 그때 이제 9.11 테러 직후에 한 2-3년 동안 미국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잘 이용을 안 했어요. 자동차만
이용을 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위험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위험의 37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게 맞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림에 나와 있듯이 내가 지금 의사결정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들 중에서 그렇지, 얼마 전에 방금 큰 일이 있었지, 뭐 극단적인 일이 있었고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 있었지, 생생하게 내가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 갑자기 아주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소셜미디어나 미디어에서 아주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면 우리 머릿속에 가용한 자원들은, 일단 내가 접촉 가능한 자원들은, 정보들은 자꾸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될 겁니다. 특히 위험과 관련된 복잡한 정보 혹은 과학적 정보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특히 휴리스틱 처리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고 나는 그 답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지지하기 위한 정보들을 우리는 모으게 되는데요. 그 신념과 배치되는 다른 정보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비의식적, 의식적으로. 이때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그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의식적으로 아주 편향되게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사실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근데 그때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집단이 모범을 보이는 부분인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백신과 관련돼서 자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팀들이 특정 정치적인 그 정당의 지지자들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당의 의원들이 일부러 나는 백신을 맞았고 너희들도 맞아라, 이런 메시지를, 캠페인을 벌이면 그 정당의 지지자들의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선호하는 그런 내 집단들이 먼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음모론은 사실은 백신 망설임과는 조금 다른 지점이고요. 백신 음모론은 기관들이, 정부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백신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거나 혹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면 이 백신 음모론을 자꾸 믿게끔 추동이 됩니다. 미디어 소비 습관도 물론 중요해서 그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관련된 미디어를 소비하게 되면 음모론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내가 내 자신을 과신할 때입니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심리학을 예로 들면, 심리학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꼭대기 선으로 올라올 때 많이들 심리학 학부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학원 진학을 하면 이제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점점점 저게 이제 절망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때 이 밑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더닝크루거 효과가 백신과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내가 관련된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그건 가짜 뉴스야,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기각한 능력이 부족하면 그때 보통 과신에 가득 찹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이걸 이제 메타인지에 빗대어서 메타무지라고 하거나,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무지에 대한 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전문가들이 정책 제언하거나 전문가들이 발언을 하면 그걸 자꾸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자폐와 관련돼서 연구가 이전에 진행됐을 때 왼쪽 그래프는 자폐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하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잘 알면 알수록 과신하는 게 좀 줄어들어요. 내가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자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확신에 가득 찹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걸 모르지? 전문가인데도 왜 모르지? 하면서 자신의 오정보를 과신하게 됩니다. 이런 과신은 편집증과 같은 특정 사고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지식에 반대되는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이때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컨셉이고요. 내가 내 지식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신념에 대한 부분 중에서 아주 특정한 신념들입니다. 방금까지는 뭘 잘 몰라서 확신할 수 있고, 무지에서 백신에 대한 공포가 음모론이 형성된다,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부분은 알려고 하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뭔가 엮어서 스토리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음모론이 생긴다는 쪽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특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그 의도를 숨기고 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는 특정 성격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25명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성격 특성은 그 사람의 낙인이 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뭔가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성격 특성에 대한 네임은 일단 지웠는데요. 두 번째로 특이한 신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백신을 맞으면 내 몸에 전기가 흐른다던가 5G 무슨 기지국이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아주 특이한 신념을 가지는 성격 특성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25명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런 성격 특성군이 오버랩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5분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문제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너무 이상해.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배척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란셋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던 기사인데요. 이런 분들을 단순히 아주 뭔가 좀 이상하고 기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컬트적인 움직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러 가지 기질적인 특성상 이런 신념을 진짜로 믿고 이 신념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다 인정하시고 그냥 이분들에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디스커션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타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서 그분들의 이타적인 행위에 동참하도록 권고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신 망설임과 백신 음모론을 좀 나누어서 구분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조금 하게 될지 이 부분은 후반부에 조금 더 얘기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지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